안녕하십니까, 장 감독입니다. 오늘 날씨 좋아요. 날씨 좋습니다. 테라스에 나와서 이거 아주 싸게 저렴하게 구입한 파라솔입니다. 눈이 많이 왔을 때 있었잖아요. 불과 그것도 뭐 한 달 전에 막 비도 엄청나게 오고, 그때 제가 지금 청소를 아직 안 해놔서 좀 약간 좀 지저분하긴 한데, 예쁘게 제가 지금 테라스에 이렇게 파라솔을 쿠팡에서 제일 저렴한 걸로 해서 이렇게 해놨었어요. 보시면 아주 좋죠. 네. 오늘 지금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이렇게 따뜻한 공기와 함께, 그리고 아주 갸나른 바람,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제 싱숭생숭 봄바람 맞으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약간 그 밖에 그 뭐 비행기 떠다니는지 비행기 우웅 하는 소리도 약간 들리는 것 같고, 차 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바이크 타고 나가야죠. 사실은 바이크 타고 나가서 멋지게 바이크를 타기 좋은 날인데, 사실 아직 저는 바이크 친구가 없어요. 오로지 베스파샵, 이제 거기 가는 게 저의 그냥 현재까지는 유일한 행선지입니다. 옛날에 참 많이 다녔죠. 전국을 다니고 스쿠터 가지고도 뭐 전국 투어 다 했고, 그 다음에 온갖 투어에 많이 따라다녔습니다. 옛날에는 배낭여행으로 거의 20대 후반부터 미친듯이 다녔어요. 미친듯이 말도 안 되게 고생하면서. 지금 여행 유튜버들이 하는 거를 저는 나이 30대 때, 거의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그때 이미 몇 년간 7개국을 좀 다닌 것 같아요. 남들이 해봤다는 건 다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여한이 없어요, 사실. 그리고 제 직업상 워낙에 많은 곳을 좀 희한한 곳에 가서 촬영을 하는 게 제 직업이다 보니까, 그게 영화가 됐던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가 됐던, 뭐 뜻하지 않게 유럽에 가서 뭐 한 달 있어야 될 때도 있고, 워낙에 많이 경험을 해봐서 사실은 이렇게 날이 좋거나 그렇다 그래서 막 그렇게 싱숭생숭하지도 않고 무조건 밖을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제 집이 또 제주도에 또 깡촌이다 보니까 그 세화리 근처에 있는 평대리라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어머니가 월정에 사시지만, 평대리에서 한 5살 때까지 살고, 그리고 서울로 올라와서 매년 제주도를 내려가서 1년에 한 번씩은 제주도의 바닷가를 다 경험을 해왔기 때문에, 고향이 또 제주도다 보니까, 그래서 그다지 진짜 아름다운 풍광에 대해서는 크게 미련이 없습니다. 또 군 생활도 제주도에서 했고요. 비록 방이지만 해병방이라고 하죠. 아침 새벽에 초소를 지키는 건데 아주 아름다워요. 일출 일몰 너무 아름다운 게 또 제주도 바닷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미 진작에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적도 있어요. 지구의 적도. 그런데 이제 만타라고 대왕 가오리 있습니다. 사람 입안에 넣을 것 같은 그런 엄청나게 큰 가오리들 보러, 또 상어들이 엄청난 데 많은데 뭐 그런 데 가서 다이빙하고, 이미 젊은 날을 너무나 많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쁜 말로 말하면은 소비했다. 이미 다 땡겨서 소비했고, 좋은 말로 말하면 뭐 다 경험해봤다. 그래서 그다지 뭐 신기한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제가 나는 솔로 그 뭐 레전드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뭐 몇 기는 꼭 봐라 해서 그런 거 제가 다 찾아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나라면 그 안에 내가 30대에서 40대 사이에 그 안에 들어갔다면 나는 어땠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저는 참으로 경쟁력이 없는 사람이다. 막상 제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살 떨리더라고요. 그 안에는 온갖 학벌 좋은 남녀가 다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방송국에서 커트를 해서 검증이 된 사람들만 넣기 때문에, 거기서 아무리 찌질이라고 보인다고 해도 사실 찌질이가 아닙니다. 다 이게 1등 신랑감이에요.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뭐 옥순한테 완전히 발리면서 인생 날아가는 것 같이 맨날 울고 불고 했던 사람마저도 공무원이잖아요. 공무원도 아주 초짜 공무원이 아닌 이상은 먹고 사는 거에 우리나라는 또 탄탄하죠. 공무원들은 공무원 연금이다 뭐다. 요즘 초짜 공무원들이 학력이라든지 배운 거에 비해서, 또 공부한 거에 비해서 대우가 너무 낮다 보니까, 요즘 특히 MZ 시대에 접어들면서 공무원 때려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극히 일부분이에요. 다 최고의 신랑감 또 신부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금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이 노후가 불안정한 곳에서. 그렇게 이제 한 곳에서 몰아놓으니까 너무 사람들이 불쌍해지는 거잖아요. 잘난 사람한테만 다 몰리고, 그리고 가둬놓으니까 자신의 본성이 다 나와. 한 이틀 뭐 숨기려고 했다 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성이 다 나옵니다. 거기서 자신을 숨기는 게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뭐전 국민이 다 보게 된다 그 본성을. 그래서 그 후폭풍도 좀 센 것 같아요. 실제로 자신이 안 보여줘야 될 부분도 다 보여줘야 되고 좀 창피한 그런 모습들이었을 텐데, 자기는 잘났다고 이래저래 뭐 이 여자 저 여자 뭐 흔히 말하는 플러팅이라고 하죠. 다 꼬셔놓고는 나중에 그게 방송에 되면서 얼마나 정말 가벼운 인간이었나 연애에 대해서, 그리고 얼마나 기회적인 인간인가가 다 뽀록 나는 거죠. 저도 그 한참 30대 중후반, 특히 이제 40대로 접어들기 시작하면서 결혼을 해야 될 시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그때 당시에 되게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연애야 뭐 마음대로 뭐 내 마음대로 했죠. 특히 이 감독이라는 직업 자체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런 관계자들 뭐 메이크업이라든지 그래도 뭐 어설프더라도 배우들하고 약간 접촉이 있다 보니까 스타일리스트 뭐 나름 다 꾸미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을 사귀는데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 같은데, 한때 이렇게 제가 블로그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에게 눈이 갔던 적이 있어요. 방금 제가 잠시 카메라를 껐었어요. 계란을 삶고 있어서 타이머 맞춰놓고 15분. 지금 방금 이 촬영을 하다가 15분 그 타이머가 울리는 바람에 일단 카메라를 끄고 가서 계란을 빼서 다시 이렇게 찬물에다가 좀 해놓고 왔습니다. 처자식이 다시 돌아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집에서 참 말로는 그 여자한테 함부로 하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뭐 이 안에서는 식모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러블이 많아요. 저는 성격이 식모로 살 수 있는 그런 성격이 아닌데, 대우만 항상 받다가 이래저래 참 괜찮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거든요. 저를 대우해주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이제 막상 저보다 연약한 사람들을 데리고 살라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이기적인 저마저도 정말 이게 해도 끝이 없는 거죠. 뭔가를 해주려고 해도 끝이 없더라고요. 끝이 없어. 그때 당시에 그 블로그에 되게 이쁜 여자분이 한 분이 있어서 그분한테 적극적으로 대시를 했어요. 어떻게든 그 아는 사람을 연결해서 소개를 받고, 사실은 그렇게 친하지도 않은 사람한테 또 소개받았으니까 생뚱맞았죠. 하지만 저도 당시에는 블로그도 열심히 했었고 이래저래 저를 오픈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료들이 많아서 인터넷상에 그 사람도 이제 제가 무조건 나쁜 사람이다 하고 만나지는 않는 상황,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다 정도는 되는 상황에서 저도 막 한껏 뭐 오픈카 타고 막 그냥 온갖 그 멋을 내고, 그리고 이제 만났는데 워낙에 이제 이쁜 여자다 보니까 지금 그 바로 나는 솔로에 나오는 여자들 중에 이쁜 여자들처럼 굉장히 콧대가 세고 저희 자존심을 많이 내려놔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더라고요. 물론 그게 처음에 모르는 사람 남녀가 만나면 이 서로 간에 그 약간의 그 줄다리가 팽팽합니다. 특히 이제 여자가 위에 있죠. 대부분은 남자는 발전기가 있고 그리고 무조건 예쁜 여자를 자기 신부감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그 보여줄 수 있는 매력, 예를 들어서 뭐 페라리라든지 이런 걸 바로 그 자리를 보여주면 굉장히 위에 있지만, 고만고만한 외제차만으로도 그런 남자들이 워낙에 많이 대시한 여자한테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거기서 여자들은 셈이 되게 빨라지거든요. 차라리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 셈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데 20대 중반으로 가면서부터 엄청나게 셈이 빨라집니다. 여자는. 그러니까 그 셈의 대상에 내가 되는 순간 나는 솔로의 그 참가자 중에 한 명이 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제 기억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열심히 대시를 했었고 한 3번, 4번? 4번까지 만났던 것 같아요. 4번까지 만났다는 것 자체가 이미 여자도 저한테 흥미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뭐 불변의 사실이고, 보통은 많은 남자에게 대시를 받았던 여자는 4번까지 안 만나줍니다. 그리고 처음에 딱 만나자마자 2번 만나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면 대부분 2번째에서 다 커트가 되죠. 인간관계, 뭐 남자들끼리 관계도 그래요. 2번 만나기 참 어렵습니다. 3번 만나기가 정말 어렵고요. 3번 만나는 것서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는 그 관계가 되게 오래 갈 수 있는 관계가 돼요. 그런 관계에서 이제 본인이 잘하면 그 인간관계를 잘할 수 있죠. 남녀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3번 이상 만났다고 하면 사실은 이미 여자도 이 남자에 대해서 호감이 있다라고 단정 줄 수 있다. 다만 여자는 계속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남자도 마찬가지죠. 어떻게든 이 여자랑 하룻밤 팽팽한 그 긴장감이 계속 그 감도는, 요즘 뭐 속전속결이다 뭐 이런 거는 진짜 젊을 때 얘기예요. 20대 진짜 초반, 말 그대로 뭐 10대 뭐 중고등학생 때 상황 때야 뭐 눈 막 불타서 뭐 바로 뭐 하룻밤 만에 뭐 잠도 자고 이런 시대니까. 특히 대학교 때야 뭐 그때 좀 약간 인기남이면
바로 그 자리에서 동급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지만, 결혼을 이제 바로 직면한 그런 여자가 됐다 하면 그때는 정말로 여자는 남자를 가립니다. 그 전에 아무리 뭐 진짜 말도 안 되게 살았다고 해도, 이 남자 저 남자 엄청나게 갈아치웠다고 해도, 결혼 근처까지 간 여자들은 엄청나게 남자를 잔다. 이제 그럴 때 실제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티껍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내가 진짜 이런 굴욕을 내가 당해가면서도 만나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할 때, 그때 제가 선택한 방법은 세 번, 네 번째 딱까지 머리를 굴리길래 바로 포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하남자다. 이번에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옥순이 왜 안 대시를 하지 않냐, 경쟁자가 많아도 거기서 이겨내야지, 뭐 어쩌고 하는데, 그건 여자들의 마인드고, 왜냐면 수도 없이 대시를 받는 여자들은 관심이 끊기면 안 되니까, 관심을 끝까지 계속 받아야만 자신의 가치가 계속 인정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남자들을 그렇게 종용을 하죠. 실제로 만나주지도 않을 거면서 난 너에게 아직도 관심이 조금만큼은 있어, 포기하지 마, 이걸 계속 종용을 해. 이게 굉장히 나쁜 여자들의 특징이죠. 그러니까 내가 만났던 여자도 결과적으로는 내가 대상이었으면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겠죠. 그녀가 만난 남자 중에서 뭔가 떨어지는 요소가 있었으니까 옆에 그냥 두는 거였을 수 있다는 거다. 거기에 이제 말려들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바로 네 번째 만나고 나서는, 물론 그 관계가 나쁘지 않았는데도, 분명히 청신호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포기했다. 그 자리에서 포기. 왜? 그때 이 이론 전에 말씀드렸죠. 전 세계 인구의 반이 여자다. 내가 왜 이 시간 낭비하고 앉아있냐. 어차피 몰랐던 관계고 이 정도 했으면 됐어. 더 할 수는 없는 거야. 바로 판단을 해야 된다. 뭐 10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없다. 이건 옛날 얘기고, 요즘은 10번 찍다가는 경찰서 가는 상황인데, 요즘 세상에는. 그래서 저는 단호하게 네 번째 만났을 때 가능성이 아예 제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제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하남자 얘기를 선택을 하는 거죠. 나중에는 그 여자도 잘 결혼 잘 한 것 같아요. 일본에 거주하는 아주 돈 많은 남자랑 결혼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이후에 더 화려한 연애를 했고, 제가 그때 목매달지 않은 게 지금으로서는 신의 한 수였다. 뭐 지금 제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뭐 연애 때문에 머리 아프거나 뭐 가슴 떨리는 남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제 주변에 있는 후배들 중에서 보면 딱 두 부류죠. 이혼했거나 네? 아예 여자를 못 만날 상황으로 진짜 여자랑 단절된 사회생활을 해서, 진짜로 소개받아도 본인이 그렇게 떨어지지 않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연애를 세련되게 못해서 고민이 많거나 뭐 이런 정도의 남자들인 거지, 나는 솔로에 나오는 급의 그런 남자들은 제 주변에 없는 것 같아요. 남자들의 그 젊을 때 고민은 분명히 여자가 있습니다. 성공과 여자, 이게 거의 양분돼 있죠 사실은. 남자라는 성을 타고 났으면 여자에 관심 없다라는 건 말이 안 돼요. 지금도 뭐 제가 그 오토바이 타고 가서 뭐 유튜브 상에서는 야하거나 질척대는 얘기들, 그리고 되게 지저분한 얘기들은 뭐 솔직히 잘 안 하지만, 대부분 이제 편집에서 제가 커트하지만, 실제 저의 그 본성이라든지, 그리고 실제 사람들과 만났을 때 저의 그 대화 스타일은 굉장히 막말 그 자체입니다. 거리낌이 없죠. 거리낌이 없다 보니까 저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저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지만 저랑 10년 이상 본 사람들은 그게 저의 이제 매력이다. 특히 남자들 사이에서 제가 인기 많은 게, 여자들한테는 인기가 없을 수밖에 없죠. 여자들한테는 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여자들에게는 여자들에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또 대화 화법이 따로 있는 거니까. 하여튼 요즘 나는 솔로를 보면서, 야, 저 사이에 내가 저 안에 있었으면 나는 거의 뭐 찌질이 그 자체겠구나. 뭐 찌질이까지는 아니지만 저 안에 경쟁에서 내가 왜 들어가야 되지라는 어떤 그 스스로의 스트레스에 굉장히 심각하게 직면할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만약에 아직 그 젊으신 분인데 결혼할 여자를 못 만나서 그런 프로그램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제가 정말 말리고 싶습니다. 그 안에는요, 말 그대로 조선 왕조 500년처럼 온갖 계략과 술수가 판치는, 그렇게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자기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종용되는, 약간 옆에서 그 등 떠밀리는, 그래서 본인이 굳이 세상에 보여주지 않아야 될 그런 아주 취약한 부분을 다 오픈해야 되는 상황까지 벌어지니까, 그런 부분에 가서 그렇게 세상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그건 말이 안 된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정말로 결혼을 원하고 그렇다면 진짜 자신이 애를 낳을 필요가 있는가를 한번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보시고, 애를 낳을 거라면은 좀 뭐 그때는 결혼을 해야 되는데, 한국 여자들이 찌질하다고 본인을 안 받아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제 결혼하세요. 요즘 일본 여자들도 한국 남자 좋아하고
일본 여자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남자가 집 해오고 무슨 뭐 부모가 뭐 이미 뭐 죽을 때까지 본인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거 뭐 다 노후가 다 돼 있냐 안 되냐 그런 거 안 따지고 순수하게 사람을 보고 그게 한국 여자보다 낫다라고 분명히 객관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데 대신 얼굴을 본다. 왜냐하면 한국 남자의 매력에 대해서 드라마 보고 꽂혔기 때문에 얼굴이 드라마처럼 생겨야 된다. 그런 남자를 굉장히 선호한다. 거긴 더 지옥이겠군요. 일반적인 사람들한테는. 그 한국 남자라면 이제는 그 해외 여자를 놓고 할 때가 되지 않나. 그 중에 지금 제가 최근에 다시 자주 만나는 그 서프로, 그러니까 오리지널 아메리칸 중에서도 백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애기가 너무 이뻐요. 그래서 이 혼혈도 백인이랑 섞이니까 또 느낌이 엔젤이 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능력이 영어가 되신다면은 미국인 한번 놓고 해보시고, 왜냐면 미국인들도 요즘 한국 남자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도가 높다고 하니까, 특히 한국이 미국 사람들이 살기 좋은 나라니까 이 한국이라는 땅 자체가. 만약에 그게 본인이 영어가 좀 딸린다 그러면 뭐 결국 이제 저쪽 북쪽 뭐 우즈벡이나 키르기스탄 뭐 이런데, 우크라이나가 뭐 넘버원이라고 하지만 거기는 약간 좀 위험하고 북쪽에 있는 나라들이 여자들이 좀 깨끗하게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선택의 여지가 또 없다 보니까 언어적 장벽이 많다 보니까 결혼 중매회사를 통해서 동남아 쪽 여자들을 많이 선택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요즘은 뜨는 게 이제 라오스 중에서도 몽족 생활력이 강하다 뭐 이런 거 하나로 그쪽에 가서 결혼하시는 분들 참 많더라고요. 몽족을 많이 선호하시고 저도 그거 재밌게 봅니다. 그 중에서도 정말 괜찮은 여자도 있는 것 같은 사실이에요. 옛날 우리 한국 여자 같다. 옛날 한국 여자 같아서 부모님 잘 모시고 그리고 남편을 하늘같이 섬긴다. 이제 그런 거죠. 근데 또 결혼하고 나면 다 똑같아집니다. 여자는 남자 하기 나름이긴 한데 저는 그런 거에서 스스로 일단은 위기감이라든지 스스로 자괴감에만 빠지지 않는다면 나이가 들어도 다 결혼을 할 수 있다. 결혼이 목적이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그런 프로그램에 절대 나가지 마시고, 그리고 그런 일단 가두어진 상황 속에서의 미팅 같은 것도 하지 마시고, 그거는 굉장히 강한 사람이 당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자들이 너무 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연예인가라는 그런 자괴감이 들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재밌어요. 남이 그렇게 실수하고 남이 본색이 다 까발려지고 뭔가 손가락질 받을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그런 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보게 만드는 그런 프로그램이 재밌긴 하더라고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면 끔찍하지만. 오늘 날씨가 좋은데 제가 커피 한잔 마시면서 스스로 1시간 정도를 여유있게 그늘 아래서 한번 나눈 솔을 보고 느낀 점, 연애는 뭔가 한번 이렇게 한번 대화를 나눠보는 시간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감독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